암호화폐는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왜 늘 금융 뉴스에서 다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걸까요? 우선 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물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물물 교환만 한다면 각 거래를 일일이 맞추고 기록해야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널리 인정받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가치척도 계산단위입니다. 즉, 모든 가격이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만약 물물 교환만 한다면 금 1온스 이꼬르 사과 100개, 사과 100개, 이꼬르 신발 2켤레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이건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된 가격 표시 방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가치 저장은 판매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어떤 재화가 얼마나 쉽게 팔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사막 한가운데 낡은 목선은 전혀 팔리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사막에선 물이 훨씬 잘 팔리겠죠. 판매 가능성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크기 단위에 따라 쉽게 나눌 수 있는지 규모, 이동이 용이한지 공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 그 중에서도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가치를 유지하는 것, 즉 미래에도 부로서 보존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돈이 됩니다. 그러려면 내구성이 있어야죠. 사과는 썩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또한 공급이 안정적이거나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갑자기 페라리를 받게 된다면 페라리의 가치는 즉시 떨어질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희석되니까요. 따라서 돈으로 기능하려면 생산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쉽게 만들어낼 수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화 헐머니와 연화 이지머니의 구분이 생깁니다. 즉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돈이 경화이고 쉽게 늘릴 수 있는 돈이 연화입니다. 이때 중요한 지표가 스톡 대 플로우 비율, 스톡 투 플로우 레시오입니다. 스톡은 기존 공급량, 플로우는 새로 생산되는 양을 뜻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고 돈으로서 가치가 단단합니다. 비율이 낮으면 생산이 쉬워 공급이 늘어나 가치가 희석됩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는 다양한 재화를 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를 사용했는데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배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자 공급이 폭증했고 결국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소도 한때 화폐로 쓰였지만 크고 무겁고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성과 분할성이 떨어졌습니다. 소금도 함께 사용되었고 여러 가지 물품이 화폐로 기능했지만 결국 금속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류는 금속공학의 발전으로 구리, 은, 금과 같은 통화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리는 생산이 쉽고 부식되기 쉬웠고 은은 구리보다 희귀하고 더 오래 버텼으며 금은 가장 희귀하고 거의 파괴되지 않는 금속이었습니다. 금은 크고 무거워 대규모 거래에 쓰였고 구리는 가벼워 소규모 거래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구리와 은은 스톡 대 플로우 비율이 낮아 공급 변동이 심했습니다. 반면 금은 화폐로서 가장 단단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합성할 수 없으며 극도로 희귀합니다. 금채굴은 비용이 크고 독성이 있으며 불확실한 과정이기에 대규모 공급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금은 수천 년 동안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위조자들이 동전에 들어가는 금속 함량을 줄여 화폐의 순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금을 담보로 한 금본위제가 등장했습니다. 금으로 보장된 지폐와 수표를 사용하며 전 세계가 하나의 단단한 화폐 시스템을 공유했죠. 하지만 금본위제의 약점은 금을 중앙은행에 보관함으로써 정부와 은행이 실제 보유량 이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0세기 대부분의 국가는 금본위제를 떠나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 피앗머니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법정화폐는 금이나 은과 달리 본질적 가치가 없는 종이돈이지만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통용됩니다. 문제는 법정화폐는 너무 쉽게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부는 전쟁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이유로 화폐 공급을 늘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수십 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금이나 은본위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법정화폐 시대만 나타나는 비극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디지털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기존 결제는 현금처럼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방식 혹은 카드 페이팔처럼 제3자를 통한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를 통하면 수수료, 사기, 해킹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기술적 해답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들었고 중개자 없이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으로 전 세계에 동일한 데이터 사본이 퍼져 있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로만 업데이트됩니다. 즉, 중앙에서 조작할 수 없고 모두가 민주적으로 검증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10분마다 새로운 거래 블록을 추가하려 경쟁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작업증명이며 여기서 성공한 노드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채굴 마닝입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 보상이 반감되어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됩니다. 이는 금보다도 더 단단한 화폐 속성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된 희소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화폐가 될 가능성을 지닌 것이죠.